대표님 잠깐 설명해 주시죠. 여기 이제 여기도 원래 봄 냉해가 좀 있었어요. 냉해 봄에 늦게까지 서리가 와가지고 냉해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정화에 많이 달렸어요. 부사가 많이 달렸는데 그래도 액화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런데 사과는 상당히 높고요. 지금 여기에 이 가원에는 지금까지요. 어제 이제 요소를 한번 얹혔거든요. 이제 좀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얹혔는데 지금까지 요소, 그다음에 명품 300, 성장엔 S 해가지고 여기 100평에 3.5포 정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여기에 요게 홍로에서 따온 잎이고 요거 밭이거든요. 그러면 비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대표님 제가 따왔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끝이 약간 간 거에 진행돼 가죠. 예. 그런데 홍로는 그치 멈춰버렸죠. 그럼 홍로는 더 많이 있고 얘가 젊게 더 많아야 될 게 비료가 적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먹어 들어가는 게 편하죠. 아니 그렇게 요새 며칠 비가 와가지고 예. 계속 비가 오길래 비료 기온이 저번에 재니까 비 오기 전에 재니까 1.5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며칠간 계속 비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뚝 떨어졌을 거라고 안 재보고 그냥 어제 여기 여기가 2,400평인데 요소만 14포 얹혔습니다. 예. 그 이제 지금 회복돼 들어오면 또 어떠냐면 이거 자세히 보면 힘줄이 사이에 연맥 사이에 진하게 살살살 보여요. 하루나 이틀 있으면. 근데 지금 현재는 요 잎으로 봤을 때는 홍로 저쪽 밭에는 진행이 멈췄는데 이거는 진행이 돼가요. 그럼 영양이 부족하면 사과는 잎을 지가 먹어버려요. 금방 먹어요. 아주 빠른 시간에 지금 사과 잎이 갈반됐다 뭐 했다 이야기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자, 이 상처가 하나 났단 말이에요. 조그만한 거. 화면에 여기도 보일 거예요 아마. 예. 빨간 상처. 요 조그만한 게 어떻게 되느냐.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질소분을 가지고 있으면 스톱. 질소분이 없으면 진행. 그럼 뭐겠어요? 요렇게 말라 들어가겠죠. 말라 들어가다가 조금 더 말라보면 툭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멀쩡한 잎도 지가 먹어버려요. 비가 오고 나면 사과잎이 우르륵 안 떨어져 버리면 없죠. 그 말은 영양 이동해가지고 사과 뿌리로 싹 내려가고 이동이 빠른 작물이에요. 사과는 영양 이동이 빠르다는 그 뿌리에도 잘 가져오고 잎에도 생산을 잘 한다는 이 이동이. 그러면 저기에도 보면 여기에도 보면 잎이 지금 진행이거든. 이게 진행. 요게 진행형이라는 거죠. 색깔이. 그런데 요거는 멈추네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색이 다르거든요. 밭에 가서 보면 잎이 펴 있느냐 오물 있느냐 잘 몰라요. 그것도 모를 때는 잎 안에 잎을 만져보면 안쪽에. 그런데 여기 농장에서는 얼마나 잘 해놨냐면 요런 잎도 아직 안 떨어져요. 아주 작은 잎 요것도. 그런데 요 작은 잎도 안 떨어지는데 이러면서도 농장 우리 대표님께서 벌써 이미 비료 부족할 걸 대비해가 비료를 뿌리잖아요. 부족했다. 그럼 일시 측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 안 하고도 판단해야 될 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가 와가지고 5일 만에 비료가 뚝 떨어질 걸 이미 예측해야 됩니다. 홍로는 지금 딸 때까지 비가 어떻게 안 떨어져요. 이거 많이 있다 소리. 과실 속에도 들어있고 과실 속에도 익을 만큼 들어있어요. 그럼 저 사과는 따가지 두매 아까 제가 가져온 사과 있죠. 그처럼 사과를 따가도 색이 나요. 진행돼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 사과는 따도 바람들이가 안 생겨요. 진이 안 나와요. 황금알농구 홍로 사과는 진이 안 나옵니다. 일반 사과들은 잘못해가 따놓으면 어떻게 진이 나오고 푸석거리고 일반적으로 홍로 선물 받았던 사람이 추석 지나고 며칠 안 지나면 사과가 맛이 영 없더라. 그리고 이게 어째야 되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말은 과실 속에 영양이 없었다. 그 과실 속에 영양이 없는 건 뭐냐? 뿌리에서 비분량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밑에 옥로 지금 따란 제가 그 바닥에 예. 밑에 따란 게 있어요. 그게 예. 일주일 넘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예. 썩도 안 하고. 여기거든요. 예. 썩지도 않아요. 예. 그냥 그대로. 예, 그- 가지고 뭐. 제주도 밀감 같은 경우는 나무에서 그 떨어뜨리는 한 4개월 동안 안 써요. 그 수확 시기 지나도 한 최고 작년 한 9월 달에 수확하고 이듬해 6월 달까지 달려 있는 게 있어요. 황금을 보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사과의 인물이 지금 여기 보면 색이 도는데 이거는 색이 약간 데폈다. 이거는 비료 부족으로 봐야 됩니다. 색 보이죠? 예. 근데 사과의 색은 지금 색은 이 색이 나야 돼요. 요 색. 요거 더 진한 색. 저 위에 색 있죠? 요 색. 요놈 색깔. 그죠? 저 색이 나야 돼요. 그럼 색이 너무 많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연면 시비에 가리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질소가 생각외로 떨어져서 두 가지예요. 질소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연면 시비에 가리량이 많아서 그래서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를 아무리 찍어봐도 이래 기울여 이래 두 개를 기울여봐도 결론적으로 뭐냐? 먹는 만큼 부족하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사과가 비료를 몇 포를 먹어야 복합비료 뭐 우리 요소 해가지고 맞느냐? 그 고추가 7포 먹으면 사과도 더 많이 달고 7포 먹어야 된다는 게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평단이요. 100평당 많이 먹는 농장에 왜 그러냐면 그 용탈이 많은 데에 의해서 그렇고 용탈이 적은 데는 뭐 한 포 아니면 뭐 2포 이렇게 양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질소량을 판단해서 길러야 된다. 지금 여기의 형태의 사과는 아주 좋은 형태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서 저 끝을 한번 보세요. 보면 사과 잎이 뒷면이 많이 보이죠? 하얗게. 예. 그럼 뒷면이 보이고 사과가 지금 색이 돌았죠? 예. 그럼 질소 부족을 봐야 돼요. 연면 살포를 좀. 연면 시비하고 병행해서 지금 빨리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저 위에 보면 사과 색 나고 있잖아요. 예. 왜 색이 나느냐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며칠 전에 요새 비 오거든. 그렇죠. 색이 나면 금방 먹는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사과 이 정도 좋은데 이 정도 좋고 사과를 지금 뭐 100평당 3포를 넘게 비료 줬는데 한꺼번에 홍보 대표가 가지고 앞으로 먹어야 될 비료가 얼마를 진단하겠습니까? 앞으로 먹어야 될 딸 때까지 1.5포에서 많게는 2포까지 가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이 날짜가 8월 우리가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3.5포 먹었다고 해요. 그럼 1.5포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5포죠. 근데 5포 가지고도 모자랄 가능성이 있다. 밑으로도 주고 우로도 치고 이래야 됩니다. 우로는 조금만 치거나 많이 진행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사과가 약간 과식을 땡기면 안 자라요. 더위도 많이 타고. 가리 양을 그러면 줄여야 되겠네. 여기는 1.5kg씩 했거든요. 줄여야 돼요. 줄이고 1kg나. 지금 현재라면 그 요소가 1kg 들어가 가리가 500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며칠 하다 보면 또 가리만 1kg만 들어가면 돼요. 이 기울기를 우리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디테일한 교육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우리가 배울 자리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비를 주면은 예. 꽃눈이 잎눈을 변한다네 가지고 비를 못 주고 하는 기라. 근데 대표님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작년에 비료를 좀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겨울에 탈수가 더 안 심했나. 그거는 맞습니다. 겨울에 이제 우리가 그 꽃눈을 더 키워 놓으니까 예. 지금도 꽃눈이 크죠? 예. 커요. 예, 큰데 사과가 크면 꽃눈이 크게 돼 있겠죠? 예, 꽃눈을 안 크게 해도 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꽃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꽃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빨리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 빨리 움직여서 죽는 건 아니고 겨울에 탈수가 일어나는 거죠. 꽃눈이 크니까 탈수가 일어나는. 더 많이. 예, 그렇죠. 그 사과의 눈은 우리 붓
붓처럼 털로 되어 있고 그 단감이나 자두는 살구는 이게 그 조개 껍질처럼 쌓여 있어요. 두 가지 달라요. 근데 단감도 전라도 쪽에도 탈수가 돼가지고 일부 피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개 껍질처럼 돼 있는 것들도 피부 탈수가 장이 일어난다. 그런데 사과는 우리가 그 피부는 뭐 다 살았는데 정화만 탈수됐잖아요. 그래서 정화의 탈수의 부분을 겨울에 물 주기로 대체해. 결국 탈수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 나무가 여기는 약간 음다리죠, 이 산은. 예, 그래서 음다리니까 탈수가 적게 되고 여기 정화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50% 정도. 50개, 50년. 예, 지금 좀 사과 알이 좀 굵은 거는 거의 정화에 달린 거고, 예. 나머지 좀 산 거는 전부 에카에 달린 거고. 그럼 일반 농가들은 지금 정화 비율을 올해 어떻습니까? 한 70-80% 되죠. 7, 80%야. 우리가 그러면 한 20%에서 30% 정도 정화가 없어지죠. 정화가 손실이 됐다는 거죠. 예. 예. 우리가 꽃눈을 키우자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그 지난해처럼 가을부터 겨울 내 가뭄을 예측을 못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예측을. 그래서 이 예측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걸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 작년 겨울에 예. 겨울 나면서 전쟁할 적에 꽃눈이 이거 2배는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2배. 예. 해가지고 또 올해는 완전 대박 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지금 정화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정화 크기는 지금 뭐 보통 지금 정도 되면 조금 더 좋아요. 지금 그렇죠. 다른 집 때는 조금 더 좋은 거. 예, 그래서 지금 좋은 상태에서 사과의 색이 너무 연하다. 사과의 색이 진한 맛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사과라면 요것보다 약간 진해야 돼요. 그러면 진한 맛이 덜하다 소리는 이 나무가 생식 기능이 너무 많이 부여되어 있다. 가리를 너무 많이. 그렇죠. 가리 양이 많다. 그런데 가리 양만 맞는 게 아니고 잎에서 확인했을 때 비분도 좀 떨어진다. 아까 그 홍로하고 이하고 잎을 만져보세요. 이게 약간 힘줄이 굵지 딱딱할 거예요. 이게 더 딱하게. 예, 그렇죠. 힘줄이 굵고 딱딱하죠. 그렇죠. 두께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힘줄. 딱딱해요. 아니요, 그 힘줄. 두꺼운 듯 하면서 힘줄만 두껍지 앞면에 부드러운 맛이 없어요. 그럼 결국엔 이 홍로의 그 부사의 밭은 질소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화의 탈수는 제가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겨울에 물을 줘서 이 나무를 갖다가 보호를 하면 되겠다. 물을 줘서 겨울에 바닥에 물만 줘면 돼요. 나무를 줘도 더 좋고 천장에 우리 쿨러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줘갖고 물을 줘보면 한 방 해결나요. 근데 겨울에 여기는 어니까 이제 문제가. 뭐 그거는 우리 겨울에 눈 오기도 하죠. 눈도. 겨울에 눈이 오면 이 때문에 상하농사 잘 돼요. 예, 맞아요. 왜 그러냐면 탈수를 막아서 피부가 보호됐다는 거예요, 수분을. 그럼 우리가 물을 줘서 그만큼 함수량을 늘려나면 돼요, 토양에. 그럼 토양에 겨울에 우리가 섭의 양이 엄청나게 낮다는 거죠. 습도가. 그래서 그 낮은 습도만큼 우리가 수분을 보충해서 그걸 보완하면 되겠다. 예. 또 다른 질문 있는 분요. 선생님, 대표님 지금 저들은 참 요소를 안 줘봐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요소를 부사에도 준다면은 이 꽃눈이 더 커지고 좋아지나요? 예. 그 지금 부사가 예. 비료를 먹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색이 나는 거 있잖아요. 예. 이 색이 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식 기능이 많이 부여됐기 때문에 색이 나는 게 나쁘다 그러거든요. 잎은 펴져 있고 이게 이것보다 더 진하게 커야 된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소를 주면 그 색상이 다시 없어지나요? 그렇죠. 금방 없어져요. 그 지금 우리가 색이 났던 게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호피무늬 색이 지금 나면 안 되거든요. 저희 농장에 예. 사과가 또 큰 거는 엄청 크고
크거든요. 지금 예. 색깔이 진해요. 안 예. 진한데 엄청 예. 진해요. 이거보다 더 진해요. 커요. 예. 큰게 더 유심히 큰 게 있어요. 근데 사과는 여기보다 그- 좋아요. 그 황금알 하부서부터 그렇거든요. 예, 그게 정화 때문에 그래요. 정화에 정화가 탈수가 안 되고 이동이 잘하면 월등히 사가 크게 돼 있어요. 엄청 커요. 예, 그래서 그럼 색깔이 잎색이 예. 시커멓고 예, 지금 사과가 굉장히 시퍼렇거든요. 대박. 그 색깔이 여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예, 지금 우리가 사과의 크고 약간은 작다는 지금 여기에서는 여태까지 이 농장에서 비분량이 좀 낮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비분량이. 그리고 비분량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고, 바닥에는 보면 목대에도 지금 나무 목대에도 보면 시퍼렇게 청태가 올라가죠. 인산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인사는 많아. 인산은 앞으로 복합비를 주면 안 돼요. 여기는 얘는 계속 요성을 하고 있어. 예, 요소만 계속 줘야 되는 거. 이게 복합비를 줬다가 돈 낭비예요. 인산이 많아가지고 청태가 기어올라가 있다. 나무로 몸통이 기어올라갈 정도로 땅에도 인산, 나무에도 인산 기어올라가. 근데 여기도 인산 줄 필요 없죠. 그 요소만 계속 주면 돼요. 초반에 명품 300하고 예. 성장엔 S를 2번 줬거든요. 예, 그게 좀 지금 인산이 많이 더 많이 끼었는. 예, 그거 가지고 전부는 될 수 없는데, 이 토양 자체에서 과거부터 흘러온 인산이 많아요. 예, 그 과거에서 안고 온 거, 그게 많은 거지. 올게 줬던 거면서 이만큼 늘어났다, 그건 볼 수 없습니다. 작년에 대단했어요 이게. 예. 인산이 계속 달고 온 거예요. 사과도 파랗고 잎색이 더 까만데 가리를 쓰면 1kg를 썼는데 안 타걸래 조금 더 넣었더니 타더라고요. 그거는 늦게 살포해서 탈 수도 있어요. 낮에 그 기공이 열려 있을 때 타요. 아니 새벽에 새벽에 저녁에 쳤어요? 저녁에. 뭐 조금 타면 괜찮아요. 뭐 그리고 도장지는 예. 다 훑으라래서 훑었거든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르지 않고. 예, 지금 부사에는 요소를 한다면 한 달에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거야. 이파를 보고 한 달에 지금이라면 한 달에 한 포를 줘도 괜찮아요. 그 지금 안 먹었기 때문에. 다른 집이 잘 먹은 집이라면 한 반포 정도 줘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 댁에는 토양이 안 줬어요. 토양이 질땅이냐 마상 같으면 황토 마사. 네, 항토 마사면 이제 요 정도 땅이 됩니까? 예, 예. 이 정도 되면 한 반포씩 주면 되겠네. 한 달에 여기는 약간 중점질터예요. 중점지에 예. 이게 완전 항토 점질은 마사예요? 아니고 황토 마사. 항토 마사는 중점질은 반포 좀 있죠. 반포 이상 줘도 됩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비로 퍼지는 것만 살금살금 주고 그랬어요. 비 오기 전에. 그 항토 마사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료가 뚝 떨어져 버려요. 미리 줘야 돼. 예, 예, 예. 비 온다 하면 포대기 들고 빨리 가야 돼. 어제 저 오후에 줬거든요. 비가 예. 안 오기를 줬는데 비 썸 안 맞아가면 줬는데 하나도 없어요. 비가 준 표시도 없어요. 이게 지금 그 잎이 촉촉한 맛이 우리 저쪽 거보다 떨어져요. 까칠하고 저기 저 홍로보다. 그 말은 이제 얘가 먹고 잎도 요 사과 하나 달린 잎하고 안 달린 잎하고 만지면 조금 차이나 또 달라요. 잎이. 그래서 사과가 지금 현재 사과는 빨리 횡으로 컸는데, 그 횡은 연면 시비 가리 농도가 빨리 키우자면 맞는데, 이 사과를 정상적으로 키우자면 조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리를 빼야 되겠다. 그러면. 가리 조금 낮추면 되죠. 왜 많으냐면 원래 비가 작겠어 그래요. 요즘 7월 달부터 계속 비가 많이 왔거든요. 예, 그 비의 양에 따라서 잎의 행동이 또 바뀌거든요. 그럼 잎의 행동이 바뀌면서 비료를 더 빨리 먹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 위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아래 거나 위에 거나 과일 크기. 여기는 비슷해요. 근데 홍로만 밑에가 짧고 위에는 썰이 때문에. 예. 너서리 때문에 썰이가 저 동네는 낮아서 썰이가 오고 여기는 산이 돼서 너서리가 안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좀 덜 약하게 왔어요. 예, 그래서 너서리가 안 오면 아래 위 과일 크기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좋은 것 같다. 앞으로 요소를 더 줘라. 그렇게 처방을 드립니다.
옆면 살펴만 한 2번 하면 됩니다. 그거는 지금 바닥에 줘놨으니까 연면시하게 하고 앞으로 부산은 언제까지 요소를 해야 돼요? 잎을 보고요. 작년에 제가 전 경험으로는 9월 말까지 요소 줬어요. 9월 말까지 주면 당도가 많이 나와요. 밀양에서 9월 말에 요소비를 허옇게 주고 비닐에 좁은 거 깔고 연면식 하니까 당도가 한 18브릭스까지 나와요. 예천에서는 한 20브릭스까지 나왔고, 그래서 예천에는 비료를 더 많이 먹었으니까 부사가 1kg까지 나오고, 부사가 최고 1kg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사과가 방금 우리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월등히 크다고 했죠. 고는 놈들이 나와야 돼. 부사가 1kg 나오려고 하면, 부사가 1kg 나오려고 하면, 아까 홍로 있죠? 홍로 큰 것만큼 커 있어야 돼. 썸머킹이 그래, 2다이가 나와요. 썸머킹이 홍로막상이 나와요. 2다이가 나오고, 제일 꼬다마 작은 게 53개인가 50 몇 개짜리가 나와요. 10kg에. 그러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그거는 뭐냐면, 겨울에 탈수 현상만 아니라면 정확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과가 이렇게 평균이 아니라 막 크고 작고 막 들쑥날쑥해. 그게 겨울에 탈수 많이 했다면 그건 정말 큰 사가 된다. 아니 그래도 큰 건. 그럼 9월 말경 줄때 여기다가 비를 줬어요? 예. 지금 우리 여기 질문할 농장 대표님한테 질문하거나 저한테 질문할 게 있으면, 예. 저는 이제 한가밤 아까 누가 물으시던데 어떤 분이 예. 한가밤 알 농법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바로 사모님들 위에 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올해 3년차 사과 나무라요. 예.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 달았는데 막 가지들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요소를 줘보면은 예. 막 커져 나갈까봐 그나마 꽃눈이 몇 개씩 와 있는데 예. 그것도 요소를 주면은 많이 터지지 않냐. 예. 그런 거를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엄늘이야. 예. 아. 그 대표님 말씀을 많이 우리 이제 다른 분한테 들은 거하고는 이해가 많이 덜 돼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그 나무는 이제 꽃눈 분화에 이제 안정화의 목적을 둬야 되느냐, 예. 3년생 과실이다 해서 과실을 키워야 되는 이 두 가지거든요. 처음 달았는데. 예. 과실은 몇 개가 달려. 과실이 목적입니까? 꽃눈 분화가 목적이냐? 근데는 가실은 올해 가실은 사실은 뭐 비료값이나 하면 다행이고 네. 약값이나 하면 다행인데 내년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게 잎이 너무 살을 찌어 티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오므려져도 또 힘이 없어요. 그렇게. 예, 그래서 연면 시비만 같은 경우는 또 농사도 안 짓고 이제 기농해가지고 예, 그래서 연면 시비만 한두 번씩 살짝 해가지고 올해 데려가라고요. 올해는 예, 그걸 데려가고 내년부터는 봄부터 딱 캐내야 먹어내는데 봄에 안 키운 게 못 먹어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밭에 뭐 별로 가지 자른 것도 없잖아요. 도장지 자른 게. 예. 근데 여기 안 잘랐습니다. 도장지를 한 번도 제일 안 부러운 게 그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다가 예, 사모님들 하는 걸 내가 지금 주의 있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요소를 100평에 지금 세포 복합하고 합해서 세포 반을 먹었는데 도장지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도장지가 지금 1m 이상을 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봄순을 키워놓으면 얘가 먹고 살거든요. 근데 황금을 그 연면 시비 해가서 봄순을 키워놓은 거지. 그거 끝나고 나서 도장지 클 때는 쥐가 크고 얘가 먹고 살아야 돼요. 사과 커갖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는 찔레나무처럼 봄에는 조그마하나 있다가 요거 먹은 놈이 내려갔다 어디 가요? 여기 작으니까 뚝 위로 가버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나무들이 이 척간의 결가지들을 주관지가 너무 많으면 빨리 덜어내줘야 돼. 그래서 사과를 주렁주렁 늘어뜨려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올해 이렇게 키우다가 내년에 이게 한 30% 이상 덜어내야 돼. 그리고 한 나무에 많이 달고. 그럼 저는 이제 올해는 그래 살살날 데려가다가 예. 내년에는 봄부터 일찍부터 이제 시작을 더 가야 돼요. 그렇죠. 그때는 최대한 많이 다 있어. 많이 달아도 그 나무가 부러지면 부러지지 못 키우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 시키는 황금알 홍보하면 많이 달아도 다 키워내거든요. 그거는 또 여기 이제 오늘 그 강의 내용처럼 가을에 단풍들이 하고 겨울에 물주기 충분히 하고 겨울에 이제 그러면 연면시비 이제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지만 뭐뭐 넣고 연면시비를 하라고 골드 칼라에다가 염화가리 넣고
그렇게 염화가리 한 500g 정도 넣고 거기는 많이 넣지 말고 과실도 많이 넣고 설탕은 안 들어가고. 설탕도 뭐 한 500g 정도 염화가리 500 설탕 500 그러면 또 골드까지 이게 1.5리터. 나뭇잎이 굉장히 건강하고 좋잖아요. 예. 그럼 열매를 따도 가을에 되면 또 낙엽이 져야 되잖아요. 예. 그게 또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져요. 빨리 져요. 예. 그게. 영양이 없는 나무가 낙엽이 안 지고 느껴지는 거지 나무는 또 영양이 영양이 축축이 있으면 되지 안 않으면 질까 봐 낙엽이 안 져요. 단풍이 안 된다. 반대로 되네요. 예, 그렇죠. 반대죠. 지금 우리가 알고 그런다고 또 감사비를 주면 또 더 나빠져요. 비료는 지금은. 예, 그렇지. 그렇게 감사비를 안 주나요? 예, 감사비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칼라 1.5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거랑 완전 반대예요, 반대. 네. 아니 저는 저기 여기 나는 사장님한테 기존에 하던 분들한테 들어. 예. 작년에 꽃눈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늦게까지 비료를 줬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꽃눈이 좋았던 게 이게 올해 일찌감치 꽃이 폈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꽃은 그냥 비슷하게 피었는데 겨울에 이제 여기가 배가 가물었어요. 겨울에 눈도 한 번 안 오고 뭐 그리고 2월 달에 갑자기 온도가 팍 올라갔어요. 뭐 10몇 도까지. 그러고 나서 전진을 하는데 이 끝이 약간씩 다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더만 봄에 되니까 여기가 다 말랐어요. 아니 여기 말랐어요. 아예. 수분이 없어서 예, 예, 여기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망가졌죠. 이거 되면 한 2배 정도 됐으니까요. 꽃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도 좋잖아요. 예, 뭐, 평소 정도는 돼요, 지금.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에 꽃눈이 9월, 10월 달에 꽃눈이 이거 배는 됐으니까요. 예, 그렇게 그- 원래는 저기는 대박 어떻게 난다고. 되나요, 대표님? 예. 칼라하고 그린하고 틀린 점이 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거리는 성장용, 그린 좀 성장용, 칼라는 생식용 두 가지 다르죠. 그러면 대표님 저희가 봄에 일찌감치 이걸로 시작을 해요.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예.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안정이 돼서 수세가 없는데 수세가 있는 나무가 많잖아요. 그거는 전정을 잘못했어요. 전전. 아니 수세가 있는 나무를 가는 게 비료를 안 줬는데 수세가 있다는 거는 바닥에 비료가 없어요, 그게. 없어서 그래요. 예, 없어서 웃자람이 일어난 거죠. 비료가 없으면 웃자람이 일어나요. 이때까지 우리가 사과에 비료를 안 주니까 도장이 더 많이 나요. 저 강원도 가면 100평의 요소를 4포를 먹었는데 도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이제, 경험상요. 그전에는 이맘때면 도장기를 한 번 쳤어요. 한 3분에, 이제 우리나라 많이는 안 치고, 막 10개가 났으면 한 3개 정도는 잘라고 이제 다 썼어요. 이제 6월 달에, 6월 초에. 근데 작년부터 하면서 비료를 많이 줘도 도장지가 철기 없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저 위에 조금 큰 나무는 좀 이렇게 나왔는데 훑었어요. 이렇게 잎을 이렇게 요거 순만 놔두고 이렇게 훑었어요. 이렇게 훑으니까 약 들어가고. 근데 이제 연나무가 약이 덜 맞았는 동 요새 잎이 중간에 쏙 쓴다 빠졌어요. 그거는 잎이 빠진 게 약이 덜 맞은 게 아니고 도장지가 많이 나는 나무 비료를 많이 먹어요. 대사적인 빨리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그늘진데 잎이 영양을 생산 안 하니까 밑에서 안 줘요. 그래서 지금 나무는 아니 병반도 약간 있어요. 병반의 상처를 치료를 못한 거죠.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렇게 상처를 놨더라도 지혈 소분이 있으면 지가 치유가 안 갑니다. 더 진행이 안 되는데 나무는 철저하게 영양 생산되지 않는 가지에서 영향을 안 줘요. 아니 근데 그게 3일, 4일밖에 안 됐어요. 왜 그랬나 하면 비 오기 전에 내가 이제 여기 약을 뿌렸거든요. 뿌리면서 봤는데 괜찮았는데. 그런데 병행해서 잎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일정한 영양소 이하로 되면 잎이 남아있는 영양소 이하 되면 잎이 한 방에 영양소 가져가 버려요. 싹 내려가 버려요. 비 맞으면서. 아니 면나무가 그래. 네. 면나무가. 그거는 뭐냐면 가지가 도장이 돼버리면 열매가 달린 가지들은 잎이 두께가 도장이 된 것보다 얇아요. 나무하고 가지가 뿌리만 저끼리 묶고 대사용하는 거하고 중간에 과실이 먹어 영양을 자꾸 여기 축적하면 자꾸 잎에서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아니, 그런데 근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게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얘를 가야 햇빛도 많이 보고 다 그러는 게 그렇든 말았든 그 나무의 결가지가 우리가 결가를 안 시키기 때문에 웃자란다는 거예요.
결과를 시켜줬으면 이 과실이 중간에서 먹고 있으면 대사적용이 더 돼요. 열매가 없는 건 대사적용이 더 빨라요. 근데 연면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밖에 오미자하고 대추하고 이 연면십에서 우리 애들 뿌리 맞아버리잖아요. 이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뿌리는 게 조금 얻어먹은 게 오미자 색이 쫙 바뀌죠. 좀 틀려. 예, 이거 바뀌어버렸잖아요. 강원도 가면 어떻게 되냐? 울타리용으로 오미자를 심으는데 올해는 오미자가 농사 지은 것보다 더 좋아. 이파리가 지금 손바닥만 하고 오미자가 얼마나 달려버리는지 올해 시작하자마자 그래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과가 귀로를 정상적으로 먹으면 이제 이런 우리가 중점질 정도 되면 한 5번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원래 5-8개. 예, 이렇게 이게 지금 사과가 가을에 크면 이게 커요 이거. 알고 보면 자꾸 쑥쑥 클 거예요 이게. 예. 왜 크냐? 멈춤이 없어요 크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사과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멈추려고 하고 있어요. 왜? 가리에 비해 가지고 질소가 떨어 있다는 거죠. 그럼 세포 반을 먹은 비료가 부족하다. 그게 뭐냐면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과가 전체적으로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과는 가을에 땄을 때 모든 게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 아래쪽 사과나 위쪽 사과나 크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없어요. 원래. 예,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이제 안정화 다 시켰는데 지난 겨울에 가을부터 봄까지 계속 가물어 버리니까 탈수 문제를 제가 못 풀었던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대표님이 송구할 게 아니고 하늘이 원망스럽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비비풀은 한 번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안 쳤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비료를 그러면 1년에 여기를 저기 100평에 5포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면 며칠 간격으로 줘야 되나요? 한 달에 반 포 정도씩 이렇게 살살 주면 한 포에서 반 포를 주면 그 양이 나와요. 한 달에 반 포씩 뭐 7달밖에 안 내요. 그럼 3.5포밖에 안 나거든요. 그거보다 더 줘야 된다. 우리가 저 사과농사 7달밖에 안 냅니다. 10월 20일 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7달이죠. 반포씩 주면 3.5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더 줬다는 거죠. 그럼 사과농사 7달입니다. 7달에 10월달 안 주고 빼버리면 9월달까지 주겠죠. 그럼 양이 그거보다 더 줘야 5포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럼 반포씩 주면 3.5포를 주는데 그것도 땡기면 그거보다 양 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과가 먹는 양은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꽂아놔 보세요. 고추보다 많아요. 훨씬 많죠. 예, 그럼 고추보다 많으면 고추보다 더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고추보다 더 먹어야 될 나무를 갖다 고추 농사 짓는 것보다 비를 더 적게 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대표님 이거를 이제 대표님 강의에 보면 봄에는 야가 비료를 많이 안 먹는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봄에 왜 안 먹냐면 이 대사적용이 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지가 커. 그러니까 봄에는 조금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 이제 봄에는 100평에 한 포씩 줬었어요. 4월달, 5월달에는. 아, 그게 이제 그런데 봄에 그러면 4월달, 5월달 줄 적에 반만 주고 나중에 7월달, 8월달에 한 포씩 주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알아들을 때, 확 빨아들일 때, 그때 늦어버리면 기능이 또 바뀌어버려요. 아니, 관이 연결됐다면, 이 내려가가지고 관을 연결했잖아요? 그럼 이 토양에 결합해서 그 비료가 안정이 돼 있어야 먹을 건데, 들쑥날쑥하게 안정이 안 돼 있으면 못 먹을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사과 뿌리가 언제 나온다는 거죠. 사과 뿌리가 나온 거 흡수를 하고 대사작용을 시작했는데, 누구의 힘? 몸속에 있는 힘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잎이 먹고 잎이 살이찌가 내려가야 돼요. 찔레를 까보면 알잖아요. 찔레 껍질이 생겼잖아요.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늦어버리면 껍질 생긴 상태에 비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못 먹는 거죠. 그렇게 봄에 어느 정도 충분히 줘놔야. 그렇죠. 4월 달에는 줘야 4월 달에는 줘야 된다는 거죠. 단감나무 같은 경우는 5월 20일 뿌리가 나와요. 아니 근데 4월달, 5월달에 이제 비료분이 좀 약해도 된다 해가지고. 아니요. 그래서 그거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해버리면 또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잎이 중간에 가서 죽어버려요. 이 잎이 지금 팽팽하죠. 이 가지에서 잎을 보면 예. 별로 죽은 게 쭉 같잖아요. 예. 여기만 죽었잖아요. 여기만, 요 부위만. 요거는 밤 저온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만 조금 나쁘죠. 그러면 잎이 크게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에 잎도 거의 비슷하죠. 마무리될 때까지. 그러면
앞으로 이 사과는 여기 달아도 돼요. 이 가지만 없으면 여기 단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빼면 사과를 배로 달아도 똑같은 양이 나와요. 근데 이게 더 있으면 나중에 도장이면 더 많이 나겠죠. 이 사과를 갖다가 여기에다 이 가지를 빼버리고 다 달아도 돼요. 괜찮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과 가지를 50% 덜어내면 생산량이 적느냐 더 일이 수고 좋아져요. 가지는 자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럼 50% 덜어내주면 이 가지 터울이 높아져. 1m 바닥에서는 한 1m 20 정도 돼야 느릿느릿 달 수 있고 뭐 꽁이 안 쫓도록. 그럼 위에서는 한 1m 정도에 80 최소한 80 정도 돼야 돼요. 그럼 80 되면 주렁주렁 달겠죠. 그럼 나무가 이게 우리가 한 뭐 30년 50년 쓰겠다 그러면 가지 몇 개 필요 없어요. 다 느릿느릿 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갱신을 한다고 많이 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따도 똑같이 딸 수 있고 이게 제일 수월한데, 근데 사과나무가 우리가 지금 웃자르지 않는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옆으로 뻗어가지고. 그런데 이 나무를 잘못 관리하면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도장지에 나요. 그걸 휘어가 삐뚤면 삐뚤어진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건 휘어 나면 중간에 전부 다 도장지에 나요. 우리가 주지를 만들 때는 휘어가 만들었지만 여기에서 열매 다는 가지는 웃자르지 않는 가지 다 달아야 돼요. 그럼 웃자르는 가지는 뭐냐? 웃자르지 않는 가지는 뭐냐? 이 두 가지를 또 나눠야 되거든요. 그럼 힘이 강한 가지들이 봄에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나오고 얇은 가지, 요런 가지 있잖아요. 요런 가지 웃자르지 않는 가지예요. 그럼 요 가지는 웃자르는 가지예요. 왜? 이 차지가 돋아버렸거든요. 요거는 휘어도 안 돼요. 여기 돋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늘어뜨려도 안 돼, 이런. 안 되죠. 그 아무리 늘어뜨려도 도장지 나요. 안 돼요. 그럼 못 써요, 그 가지. 그는 가지는 쓰는 순간에 평생 뒤지기 일망이에요. 아, 그래요? 싹 잘라버려. 그래서 중간에 그럼 자르면 어떻게, 좀 이렇게. 잘라고 새로 만들어요. 새로 만들어요. 웃자라지 않는 가지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나무에서는 웃자라지 않는 가지가 많아요. 많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거를 자꾸 전정을 하게 되면 이 가지를 개체수를 안 줄이면 이제 도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가원에 이런 것들은 웃자라는 가지, 그죠? 이런 가지는 요 정도는 웃자르지가 않는 가지. 원 가지에 비례 가지고 요는 가지 웃자르지 않는 가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 가지마다 웃자르지 않는 가지, 요게 제일 많아요. 요거는 가지 많죠. 이런데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요 가지 하나만 해도 밑에까지 한 개 없어도 그 이상은 수확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 가지가 굵어지면 자꾸만 웃자르는 가지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자기 이런 가지들 갖다 썼는데 있는데도 막 사과 달리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거 못 써요. 못 써, 짜내야 되거든. 한도에는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다 돋아나버려요. 여기에서 돋아나기 때문에 이런 가지를 써야 돼요. 이런 가지. 원래 이상하다. 이런 가지 막 이런 다 달려가지고. 예,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런 거 잘라버리고 이 가지를 써야 돼요. 이 가지도 못 써요. 이 가지 있죠. 이 가지는 이 차지가 돋았죠. 이거 웃자른 가지로 바뀌었어요. 이 가지는 이렇게 휘어가 달아도 나중에 도장기가 나요. 좀 잘라버려야 돼. 1차에 2차에 이게 또 이렇게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1년 요렇게 묵어야 돼요. 안정적으로. 그래야만이 웃자르지 않는 가지예요. 각도도 가지는 겨울게 전정에 다 잘라줘야 돼요? 위에 없을 때는 한두 해는 써도 그 이상 쓰면 안 돼요. 이게 7월달에 큰 거 아닌가요? 또 다음 그죠? 6월달. 6월 2차로 나온 거죠. 2차지. 6월 중순부터. 이것도 2차 정도.